자,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유닉스의 최대 목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항상 잊지 말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C 분할 시스템을 지향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유닉스의 탄생 배경이 C 분할 시스템을 지향하면서 여러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위한 또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동시에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기 위한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운영체제를 지향을 했었죠. 그래서 C 분할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최대 목표가 되겠고, 이것에 의해서 얻게 된 어떤 하나의 결과입니다만은 그래도 다중 사용자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지를 해드리고 싶은 내용인데, 왜 이 말씀을 강조드리냐면요, 하나의 명령을 배우는 데 있어서 왜 유닉스에서는 저렇게 불편하게 뒤에 여러가지 옵션과 그리고 또 저런 명령도 필요 없을 텐데 꼭 있어야 되는가 하는 질문 또는 의문사항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또는 어떤 명령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엔터를 쳤더니 속도가 굉장히 느리더라. 일반 도스 시절이나 또는 윈도우즈에 비해서, 도스나 윈도우즈에 비해서 왜 그리 빠른 것 같지 않게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왜 그런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컴퓨터가 지금까지는 도스나 윈도우즈 시스템은 1인용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인용 컴퓨터, 데스크탑 컴퓨터인데 반해서 지금 유닉스는 이것이 한 사람이 쓰는 전유물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접속해 가지고 그 숫자가 수십 명,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어떤 서버에 어떤 행사를 했는데 웹 서버로 접속해 오는 사용자 수가 수만 명이 동시에 접속해 오는 바람에 서버가 다운됐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수만 명이든 간에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만은 그러한 숫자를 갖다가 전부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어떤 시스템, 이것이 바로 다중 사용자 시스템입니다. 그 수가 물론 무한대로 늘어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용해왔던 그러한 컴퓨터는 1인용 컴퓨터임에 반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유닉스 시스템은, 비록 그 시스템이 인텔 칩을 가지고 있는 PC용이던 아니면 스파크 칩을 가지고 있는 어떤 선에서 만든 어떤 워크스테이션이든 아니 흄렛패커드든 IBM이든 간에 전부 다중 사용자 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의 아키텍처 자체가 인텔 베이스 PC를 제외하고는 거의 유저가 많이 동시에 접속해 올 수 있도록 구현한 그런 시스템들로 만들어져 있고, 운영체제는 유닉스가 탑재되는데 도스나 윈도우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반면에 유닉스는 바로 이런 다중사용자 시스템을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개인용으로 쓰는 컴퓨터보다 약간 좀 늦게 반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들 또는 그런 명령들을, 귀찮은 명령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다중사용자 시스템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훨씬 더 고급스러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잊지 마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에서의 유틸리티라는 것은 명령이 유틸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닉스 명령들은 전부 어디에 존재하냐면 디스크에 존재합니다. 자, 디스크에 존재하는 운영체제, 그리고 이것이 필요할 때마다 메모리로 적재되었다가 필요가 없을 때는 바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러한 운영체제 일부, 이런 것들이 유틸리티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 명령들을 옛날에 도스 시절에는 내부 명령어와 외부 명령어로 구분을 해가지고요, 명령의 일부가 내부, 즉 메모리로 램으로 적재가 되는 그러한 명령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dir 이런 명령 같은 경우는 바로 내부, 즉 부팅과 동시에 메모리로 올라가서 상주해 있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유닉스에서의 명령은 ls란 명령이 있는데 유닉스에서는 바로 이러한 명령들조차도 전부 파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파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부 도스 입장에서 보면 외부 명령만 존재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자, 그와 반면에 유닉스에서는 커널이라고 하는 특별한 운영체제의 일부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핵심되는 부분인데요. 운영체제의 핵심은 전부 커널에 모여 있고요. 개발자들이 유닉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C 언어로 또는 어셈블리 언어로 유닉스 시스템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바로 커널을 상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인 운영체제의 핵심들이 전부 커널에 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이 시스템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전부 부팅과 동시에 메모리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이 커널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유닉스 커널 그러면 메모리에 존재하는 운영체제, 메모리에 존재하는 유닉스의 일부, 유틸리티 그러면 디스크에 존재하는 운영체제라고 구분하여서 생각하시면 혼돈이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쉘은 드디어 유닉스와 사용자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맡고 있는 독특한 하나의 특별한 유틸리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컴퓨터 유닉스죠. 유닉스에 접근하려고 할 때에 화면에서 만나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화면에서 만나게 되는 부분. 그리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뭔가 명령을 전달해 주거나 프로그램을 실행해달라고 요청할 때, 유닉스 요청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할 부분. 그것이 바로 쉘이 되겠습니다. 쉘이 여러분들의 사용자의 모든 필요성을 인식하고 번역한 다음에 유닉스 내부로 들여보내가지고 실행시킨 다음에 그리고 그 결과물을 다시 사용자에게 내보내주는 그러한 형태의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는 특별한 유틸리티. 이것이 쉘이 되겠습니다. 자, 파일에 대한 정의. 파일은 명명된 이름이 붙어진 그 말이죠. 정보의 집합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바이트의 연속입니다. 자, 바이트라는 것은 뭡니까? 하드디스크상에 존재하는 한 바이트. 이것들이 물론 바이트는 비트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결국 비트로 이루어진 연속이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그 정보의 집합, 이것을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내용들이 모아져 가지고 특정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이것을 파일 이름이 A가 되어 있으면 A라는 파일이 되겠죠. 또 이 부분은 B라는 파일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명명된 파일, 정보의 집합, 이것을 파일이라고 부른다. 자, 중요한 것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유닉스에서는요, 입출력 장치도 파일로 처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배우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이걸 확인해 볼 수 있는 명령을 ls, 아까 어떤 디렉토리의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는 dir과 같은, 도스의 dir과 같은 그런 명령이 ls 명령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ls 명령을 칠 때 그 다음에 루트 밑에 device란 디렉토리를 이렇게 들어가 보십시오. 또는 cd 명령으로 루트 밑에 device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ls 하고 엔터를 쳐보십시오. 자, 그러게 되면은 여러 파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름들은, 파일명들은 사실은 하드디스크에 존재하는 그런 파일들이 아니고 입출력 장치 이름들입니다. 입출력 장치들이 전부 파일로 매핑이 되어 있는 독특한 형태의 입출력 장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닉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후에 얼마나 사람들에게 편리한 기능을 하는지 그 개념성에 대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고요. 유닉스에서는 입출력 장치도 파일 이름으로 나타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을 일단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닉스에서는 표준 출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표준 출력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출력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 출력 장소를 지정해 주지 않으면 모든 출력물은 스크린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글씨가 나타나겠던 그림이 나타나겠죠. 자, 표준 에러가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입출력 장치도 스크린으로 기본적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나더라도 이것은 스크린에 에러가 표시가 나타나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표준 입력으로는 키보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로 일단 모든 입력을 기본적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입력 장치가 명명이 되지 않으면 키보드로부터 입력을 받게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자, 입출력에 관계된 정의를 이렇게 했으니까요. 앞으로 표준 출력, 스탠다드 아웃풋, 표준 에러, 스탠다드 에러, 그리고 표준 입력, 스탠다드 인풋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스크린과 키보드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유닉스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유닉스 서버에 접속해가지고 제 계정이 GTKIM인데 GTKIM 하다가 대문자 캡슐락 단추를 눌러가지고 키를 눌러가지고 GTKIM으로 입력이 된다면 이 두 개의 단어는 완전히 서로 다른 같지 않은 서로 다른 단어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이 부분 혼돈 마시고요. 또한 암호를 입력할 때도 이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주 에러가 발생시키는 에러를 내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암호를 입력시킬 때에도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자, 로그인. 로그인은 조금 전에 이거 보여드렸죠. 유저네임, 사용자명과 패스워드, 암호를 입력시키는 과정, 이것을 로그인 하는 과정이라고 용어가 정의됩니다. 자, 다중사용자 시스템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유닉스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쓰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어떤 암호로 치고 들어왔는지를 반드시 기록에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록에 남겨있는 미리 정의되어 있는 유저네임과 패스워드와 비교해가지고 같으면 들여보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막아버리겠죠. 쉘 프롬프트. 자, 로그인하고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맞아주는 유틸리티가 쉘이라고 그랬습니다. 쉘은 자기 자신이 명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나타내주게 됩니다. 자, 도스를 또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도스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C 드라이브의 루트에 이런 형태로 그래서 커서가 깜박깜박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이 드라이브명이 있고 현재 위치 디렉토리 이름이 있고 그리고 각괄호 그리고 커서가 깜박거리고 있었는데 유닉스에서는 %, C 쉘 같은 경우는 %, 그리고 달러 표시 이것은 본 쉘이나 콘 쉘 같은 경우는 달러 표시 그리고 기타 여러분들이 이 프롬프트를 갖다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용자 정의 프롬프트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쉘 프롬프트라고 그러고요. 프롬프트 뒤에서 커서가 깜박깜박 하게 됩니다. 자, 본쉘 같은 경우는 이런 샵을 쓰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이런 샵, %, 달러 표시 또는 사용자 정의 이런 어떤 사용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나타내주기 위한 그런 마크, 그런 문자열, 이것을 쉘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자, 파일명은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가 있다는 것,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절대 경로는 출발은 항상 루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상대 경로는 앞에 루트 표시가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위치에서 출발해서 그 아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절대 경로인 루트 밑에 엑스포트 밑에 홈 밑에 GTKM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이름이 절대 경로로서 지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이곳에 있다면 GTKM이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에 있다면 상대 경로는 바로 my documents 밑에 reports 그러면 바로 이 밑에 이게 달라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 리포트의 절대 경로명은 루트 베이스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이렇게 와서 마지막에 리포트 이렇게 되는 경로가 되겠습니다. 자, 절대 경로와 상대 경로 말씀해 드렸습니다.